오늘은 인공신경망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W와 B, 즉 가중변수와 편향변수의 역할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공신경망은요, 은닉층, 여기 은닉층이죠. 은닉층과 뉴런 등 아주 중요한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만 W와 B의 중요성을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출력층은 이렇게 계산이 되었죠. I1, I2, I3, I4의 각각의 W1, W2, W3, W4를 곱해서 얻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I1, I2, I3, I4는 입력값이죠. 이 입력값은 우리가 이제 주어진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력층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서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출력층에 어떠한 입력층이 가장 영향을 주겠는가, 어떠한 입력값이 출력값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겠는가는 이제 주로 우리가 이 W에 달려 있죠. W가 만일에 W1이 1이고 W2, W3, W4가 다 0이면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크랙, 레트로핏, 퀄리티, 이 뭐 의미는 없는 그런 입력값들입니다만은, 이번 예제에서 이 세 개의 값들에 의한 영향보다는 거의 100%가 다 AG, I1에 의해서 출력값은 영향을 받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로 이제 I1이 0이고 I2가 1이고 뭐 I3, I4가 다 0이면은 이제 당연히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크랙. 얘가 제일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얘는 다 0이다. 영향이 전혀 없다. 출력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여하니 우리가 각각의 웨이트 가중 변수가 어떻게 구해지는가에 따라서 출력층에 미치는 영향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중 변수의 값에 따라서 출력층의 영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웨이트의 의미는 우리가 입력값이죠. 입력값에 출력값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력값이 출력값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지워볼까요? 이제 여기가 지울까요? 이렇게 지우게 되면은 자리가 빕니다. 그래서 y equal ax 플러스 b 또는 y equal wx 플러스 b, 여기서 이 x 값이 영향이 크죠. 출력값에. 언제요? 이 w가 클 때. 만일에 이 w가 작으면 이 x 값이 출력값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거죠. 크고 작고 w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은닉층이 없는 경우만 예를 든 거죠. 이렇게 이제 레이어가 많아도요, 은닉층이 많고 뉴런이 많아도 또 우리가 같은 이제 원리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뉴럴 밸류는 이 9개의 입력 파라미터 중에 어떤 것에 의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가. 왜냐하면 얘 9개를 더한 게, 그렇죠, 얘 9개를 이렇게 더해 준 게 바로 요 뉴런 값의 출력 값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얘가 EW만 1이고 여기가 다 0이 돼 버리면은 이 뉴런 값은 요 설계 모멘트죠. 설계 모멘트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또 얘도 0이고 얘만 1일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자, 그래서 여하니 요 W 값이 얼마인가, 가중 변수의 값이 얼마인가는 이 입력 파라미터가 요 동그라미 요 출력, 즉 뉴럴 밸류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W의 역할입니다. 입력 파라미터, 입력 밸류가 출력 밸류에 미치는 영향이죠.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볼까요? 자, 얘를 보겠습니다. 다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얘는 또 얘 입장에서 보면요, 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출력값이 여기라면요, 이제 이번에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얘부터 뭐 한번 쭉 한번 지루하지만 연결해 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죠. 요 값들이 다 더해지는 거죠. 요 출력 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또 역시 이번에는 이제 얘가 EW가 1이고 다른 놈들이 다 0이라면은 요 출력 노럴 밸류는 얘한테만 영향을 받는 거죠. 얘 값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왜냐하면 히든 레이어죠. 여기는 히든 레이어. 은닉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 과정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여기서 넘어온 그죠? 여기서 넘어오겠죠. 또 얘도 이렇게 넘어오죠. 이렇게 넘어온 이 값이에요. 이렇게 넘어온 요 값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거죠. 얘는 다른 게 다 0이니까 그죠? 예. 그래서 만일에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얘가 0이 아니고 얘가 0이다. 1이 아니고 얘가 0이다. W가 0이다. 그러면 이제 이 뉴럴 출력 값은 여기 영향을 안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W 가중 변수는 어떠한 입력 값이 됐던 출력 값이 됐던 그 입력 값의 영향이죠. 출력 값에 미치는 입력 값의 영향을 의미합니다. 얘가 뭐 여기 있던 얘가 여기 있던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럼 얘가 만일에 얘는 진짜 출력 값이죠. 뉴럴 밸류가 여기서는 뉴럴 밸류가 그대로 전체 출력 값이 되는 거죠. 전체 출력 값이 되는데 이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9개 뭐 뉴런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연결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이럴 때 만일에 얘가 1이다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다른 건 다 0이다 했을 때 이 출력 값은 얘한테만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럼 얘는 또 이 전원의 영향을 받아오죠. 또 계속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층에서부터 계속 영향을 끼치죠. 뭐를 통해서 영향을 끼칩니까? 그렇죠. W를 통해서 영향을 끼칩니다. W를 통해서 영향을 끼칩니다. 그것이 바로 웨이트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이트를요, 알게 되면은 우리가 전체 뉴럴 네트워크를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웨이트를 알고 있으면은요, 웨이트의 크기를 알고 있으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우리가 아웃풋에 끼칠지, 인풋의 영향 또는 뭐 기여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인풋의 기여도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W를 우리가 알면요. 그래서 이 W를 지금 요 한식으로는 우리가 미지수가 4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미지수가 4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 한식 가지고는 우리가 W를 우리가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경우에 뉴런과 많은 경우의 웨이트를 레이어를 이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 개의 뉴런 또는 뭐 뉴런이 없는 죄송합니다. 히든 레이어, 한 개의 히든 레이어 또는 뭐 히든 레이어가 2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보다는 히든 레이어가 좀 많이 있는 것이 우리가 다양한 경우에 웨이트 즉 가중 변수를 우리가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는 거죠. 뉴런도 마찬가지죠. 뉴런도 한 개나 2개 있는 것보다는 뉴런이 뭐 10개나 20개, 뭐 50개, 100개 있는 경우가 우리가 훨씬 더 웨이트를 잘 선택하는데, 알아내는데, 계산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단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요. 오버피팅을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오버피팅은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ANN 인공지능의 주제라는 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개념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한두 시간에 해결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강의를 해나가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개념을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께 이해를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이 유튜브 채널의 강좌를 필요하신 대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뉴런과
많은 뉴런과 많은 레이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W를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딱 4개만 가지고 있으면요. 그렇죠. 이렇게 딱 4개의 인풋인데 우리가 은닉층이 없으면은요. 은닉층이 없으면은 여기서 이 웨이트를 우리가 계산을 하기가 매우 곤란하죠. 또 계산이 어떻게 뭐 되더라도 이 정확도는 우리가 뭐 거의 뭐 방정식이 한 개에 미지수가 4개가 있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거의 뭐 정확한 인공신경망의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재의 142절 교재의 142절에 가시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중변수와 편향변수의 역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WJ-1J 이런 얘기는 이제 J-1이 먼저 있는 레이어고 그 다음에 J가 있고요. 이렇게 됐으니까 항상 J-1 레이어를 J 레이어에 연결시키는 거죠. 아까 요전, 요담 뭐 그런 말을 썼어요. 그죠? 요전 레이어, 요담 레이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요전 레이어, 요거는 요담 레이어 그렇게 되는 거죠. 요전, 요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책에는 J-1, J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WJ-1, J는 J-1 레이어와 J번째 레이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이제 이해가 많이 가십니다. 이해가 많이 가십니다. 또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제 강의를 또 복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공부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편향 변수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보죠. 바이어스죠. 이제 우리가 바이어스 여러분 이제 인터셉트죠. 이게 y equal ax 플러스 b죠. 그럼 b를 좀 키우면요, 얘는 그대로 올라가죠. 기울기는 변하지 않죠. 올라가죠. 더 키우면 더 올라가죠. 여기서 좀 줄이면 내려오죠. 그죠? 이 b의 역할은요, 그냥 이 기울기는 변하지 않고 y축 전체 함수값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b의 역할이란 함수값, 함수 기울기는 변하지 않고 전체 직선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편향한다 그런 뜻이죠. 편향적이다. 편향 함수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수학적으로는 이제 절편이죠. 절편. 인터셉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왜 필요하느냐? 우리 인공신경망에서 얘가 왜 필요한가 하는 건 또 우리 인체에서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체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외부 기온이 변화하게 되잖아요. 외부 기온이 변화하게 되면 우리 인체, 즉 인간 두뇌에는 전체 뉴런이 동시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어떤 뉴런은 뭐 기온이 변화하는 기온의 영향을 받는 것이 받고 어떤 뉴런은 받지 않는 거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전체 기온에 대해서 동일한 영향을 모든 우리 뉴런은 받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체의 작동 원리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인공신경망을 조정을 하는데 이 기능을 부과해 주는데 이 편향함수 B 수학적으로 B를 이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B는요, 인공신경망에서 어떠한 또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영문서적이 나옵니다. 영문서적 AI에 관련된 영문서적에 있는 문장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나중에 출판에 되면 또 여러분께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이어스는요, 바이어스는 역시 이제 inspired by human brain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neural value에서 neural output에서 빼주거나 더해주는 거죠. 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값은 변하지 않고 더해주거나 더해주면 일로 올 것이고 빼주면 일로 올 것이다. 그죠? 그 내용입니다. 더해주거나 빼주는데요. 어떠한 포인트로부터 어떠한 포인트라는 건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 점으로부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현재 뉴럴 값이
현재 뉴럴 아웃풋이 이제 뉴럴 아웃풋이라 그랬으면 이제 뭐 노달 아웃풋 이런 뜻이죠. 동글뱅이에 있는 값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노달 아웃풋이 뭐 기준점의 위에 있느냐 또는 기준점의 아래에 있느냐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준점의 아래에 있거나 위에 있으면은 이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조정을 해주는 거죠. 레귤러하게 맞춰주는 겁니다. 레귤러라이제이션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귤러하게 맞춰주는 겁니다. 여기 바로 바이어스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같은 원리로 인공신경망의 편향 변수는 연립층에 속한 모든 뉴런에 동시에 동일한 값으로 적용된다. 이제 이런 뜻이 뭐냐면요. 각각의 뉴럴 밸류당 한 개씩 적용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공신경망의 편향 변수는 각 은립층당 요 말보다는 각 뉴런 값에 이 말이 더 낫습니다. 예, 이 말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한 개씩만 이제 존재하는 것이죠.